어떻게 보면 판에 박힌 질문일 수 있는데 지금 주로 하고 있는 게 어떤 건지. 이렇게 뭔가 딱딱 갖춰서 대답 탁탁 안 해도 되는, 네. 편하게 하면 되는 거죠. 그냥 뭐, 이야기. 네. 지금 주로 하는 일은, 지역에서 그 연극 배우로 쭉 활동을 해왔고, 네. 그러니까 지금이니까 네. 요즘은 이제 또 뭔가 새로운 활동을 하기 위한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술 활동 외에 네. 아닌 다른 활동을 좀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그걸 준비하시고 계십니다. 예. 네, 그럼 연극을 쭉 활동하시고 또 이제 네. 또 새로운 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걸 많이 하고 계신데 네. 뭐 다 포함해서 그런 일들을 네. 지속해오면서 가장 힘든 점은 어떤 거고 또 좋은 점은 어떤 건지 혹시 가장 힘든 점? 네. 좋은 점을 먼저 이야기할게요. 아 예. 네. 제가 뭐 학교 학창 시절부터 처음부터 예술인이 되는 것을 꿈꾸지는 않았었어요. 네. 고등학교 때 이렇게 우연한 계기로 연극을 네. 만났고 그렇게 이렇게 참여해본 그 연극 속에서 네. 되게 뭔가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많이 이렇게 획일화된 어떤 시스템과 그 어떤 시간 속에서 되게 많이 억압이라고 표현하긴 그렇고 그 안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 안에 맞춰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저한테 또 다른 여지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뭘 하고 싶다고 해도 당시에는 막 자율학습을 빠질 수 있는 그 때도 아니었어가지고 그렇죠. 네. 뭘 하고 싶다 해서 내가 나의 호기심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도 없었고 이제 그러다가 연극을 만나가지고 되게 새로운 기분을 느꼈어요. 어떤 해방감? 해방감. 네. 내가 컨트롤하는 거잖아요. 네. 내가 준비하고 내가 표현하고 내가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을 만나가지고 이것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를 생각하고 예술 활동을 시작해서 지금 한 14년, 15년 네. 정도 정도 이렇게 연극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좋은 점은 그때 그 가졌던 첫 느낌 그대로예요. 네, 참 그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네. 한 개인의 삶을 정말 풍요롭게 해준다. 네, 다만 그 직업인으로서의 네. 직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는 참 늘 이렇게 참 공공하고 아무래도 네, 그런 것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현실적으로 약간 수익적인 부분. 그에 이제 반면에 참 뭔가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그 어떤 자기 성찰의 연속 같아요. 뭔가 계속 내가 아닌 어떤 인물을 만나면서 막 이렇게 새로운 세계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 작품마다의 세계가 존재하고 그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인물들의 삶에 다가가면서 아마 그냥 어떤 한 직업인으로 그냥 쭉 살았다면 네. 느끼지 못했을 어떤 세상의 면면을 볼 수 있고 또 제가 관계 맺기 어려운 어떤 존재들의 어떤 심리가 됐다 어떤 것들을 다 느껴볼 수 있고 또 그런 사람이 잠시나마 그 무대에서 되어볼 수 있다는 게 되게 흥미로운 뭐 저를 이해하고 뭐 사회를 이해하고 관계 맺는데 너무 중요한 역할을 힘이 되어준 것이 예술이어가지고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뭐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를 하면 네. 예술이 어떻게 뭔가 이 사회에서 뭐 사회적으로 뭐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떻게 맞닿을 수 있는지 네. 딱 그것도 예술을 통해서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예술의 형태로 가공해서 전달한 거잖아요. 아, 또 다 다른 것 같아요. 그게 또 효과가 있을 때도 있고 네. 좋을 때도 있으니까 네. 좀 자연스럽게 다가가는 그런 좋은 기능들이 있다는 것이 뭐 예술의 또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역시 누가 들어도 야, 그 힘든 직업을 왜 하냐. 그러니까 네. 먹고 사는 문제로 네. 바로 연결 지었을 때는 네. 늘 견딤의 연속이니까 그렇죠. 이제 그게 가장 힘들다. 그 이상의 힘듦이 뭐가 있을까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먹고 사는 게 힘들고 그 환경이 어느 환경이 그렇든 늘 불안하잖아요. 예. 나름의 불안함을 갖고 있고 그 안에서의 다양한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은 어디나 그러니까 그런 힘듦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아까 이제 힘듦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네. 이제 그 질문이 그거거든요. 네. 힘들어도 버텨내고 포기를 할수 있는 그런 원동력 같은 게 있는지 혹시 그런 거 이제 원동력이 있을까요? 원동력. 네. 본인만 아. 갖고 있는. 힘들어도 버텨냈던 네. 약간 그 어떤 막연한 믿음이 있었어요. 네. 그 연극을 처음 시작했을 때 네. 이제 동료들 앞서서 그런 활동을 먼저 시작하셨던 분들이 네. 되게 열악한 그 예술 환경을 저한테 뭐 납득시킨다고 해야 되나? 네. 저한테 좀 그런 환경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네. 하셨던 말들이 있어요. 지금 이 어렵고 힘든 그 시간 네. 그리고 돈 못 버니까 네.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묵묵히 참고 견디고 네. 돈거리지 않고 네. 주면 준 대로 음. 받고 나와서 그 동료들의 말에 이렇게 반하는 모난 소리 하지 말고 야. 묵묵히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노력을 하면서 네가 하고자 하는 연기를 꾸준히 한다라고 하면 네. 기회는 찾아올 것이다. 때가 올 것이고 그 언젠가 수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든 네가 원하는 무대에 서든 아니면 뭐 누구나가 꿈꿀 수 있는 그런 참 그런 감사한 현장들 있잖아요. 그냥 내가 예술을 하는 것만으로의 만족을 느끼는 게 아니라 대중의 사랑을 통해서도 느끼지만 예. 그 작품이 잘 돼가지고 막 상도 받고 하는 그런 것도 다 꿈꾸니까 예. 그런 위치에 설 것이다 라고 했는데 네. 그래서 그 꾸준한 반복을 끊임없이 실천하면 예. 그때가 오는 줄 알고 아. 버텼었어요. 대기만 그 동력으로. 네. 네, 맞아요. 그냥 어떻게 버텼냐라고 물어보면 그냥 이 말을 해야만 할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오늘 또 반복하고 내일 또 반복하고 내가 무대 안에서도 무대 밖에서도 그냥 올바른 나의 모습을 나만 잘 해나가면 돼. 네, 이것만 꾸준히 반복하면 될 거라는 것으로 지금까지 버텼죠. 사실. 돈을 하나도 못 벌어도 어떤 진짜 폭력적인 상황을 마주해도 내 미래가 불안해도 그 하나로만 버텼어요. 딱. 물론 예술이 좋기도 한 것은 뭐 차치하고 그 어떤 믿음 때문에. 근데 요즘은 좀 달리도 이제 생각을 해요. 그렇게 버텨왔는데 조금 달리도 생각하는 건 물론 지금도 그 누군가와 이렇게 더 많이 뭔가를 열심히 하신 분들하고 비교를 하면 저의 시간과 정도가 많이 이렇게 미약할 수 있어요. 이 15년이라는 시간이 됐든 얼마나 열심히 했냐의 어떤 정도가 됐든 그게 미약할 수 있긴 하지만 그때가 저는 그렇게 반복하고 기다리고 막 믿음만 갖고 있다고 찾아오진 않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걸 좀 이제서야 저는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좀 이 시점으로 뭐
늦었다고 표현하고 싶지는 않지만 아 그렇죠. 늦은 거 아니에요. 또 다른 그 저랑 같은 활동을 하는 또 도전하는 친구들과 비교해 봤을 때는 좀 이렇게 좀 도전도 해보고 막 떠나도 보고 막 뭐 이렇게 소속사 문도 두드려 보고 막 오디션도 막 100번 봐보고 이랬으면 또 어떤 기회가 찾아올지 모르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한 아쉬움은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지역하고도 좀 상당히 직결되는데 네. 지역에서 이렇게 정주하면서 노력하는 그 예술인들을 이 조명받기가 너무 어렵고 어떤 그렇죠. 기회를 얻는다는 게 너무 어려워요. 우리가 원하는 기회의 장은 네. 저기에 서 있는 장이잖아요. 그냥 막연히 수도권에 서 있는 장으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그 산업이 몰려있는 장, 그렇죠. 그게 생산되는 곳, 그리고 그게 상당히 좋게 소비되는 곳, 네. 사랑으로 소비되는 곳, 그곳은 아무래도 저곳인데 네. 저곳에 닿아야 되는데 네. 여기서 정주만 한다라고 해서 버틴다라고만 해서 갑자기 정말 아주 뭐 유명한 어떤 뭐 감독님이 혹은 유명한 기획자가 혹은 유명한 어떤 회사의 어떤 누군가가 이곳을 찾아오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네, 본 적이 없습니다. 맞아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저는 단 한 번도. 제가 이렇게까지 강조합니다. 단 한 번도 그렇죠. 본 적이 없어요. 15년간. 예, 네. 예. 다만 JYP가 전국 오디션을 한다. 그건 있는데. 뭐 네. SM이 무슨 전국 오디션을 한다. 네. 라는 거는 봤죠. 네. 근데 정말 다양한 순수 예술의 영역에서 네. 뭐 연극이 됐든 뭐 배우, 무용이 됐든 그렇죠. 뭐 사진이 됐든 묵묵히 뭐 판소리가 됐든 없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들이 다 이제 어디로 갑니까? 서울로 가죠. 서울로 가든지 그 거점으로 가는 거잖아요. 해화동. 방송국. 네. 뭐 그렇죠. 미스터 트롯이나 거기에도 소리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네. 나는 진도에서 나는 어디에서의 송가인을 만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물론 다만 이제 그게 아쉬운 거죠. 네. 그런 송가인과 같은 사람들이 네. 이 지역에 어느 지역과 상관없이 각 네. 지역에 그런 분들이 너무나 그 원석들이 많다는 거죠. 맞아요. 예, 인재가 되든 뭐 대중의 사랑을 받는 스타가 되든 어떤 형태로든 자기의 정체를 분명히 드러낼 존재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들이 조명을 받지를 못해요. 기회야 받죠. 그냥 누구나가 갖는 뭐 창작 지원금 받아서 네. 공연 한 편 하고 또 공연 한 편 하고 그냥 간신히 내 예술 활동을 지속하는 그 동력은 네. 얻어내는데 네. 이것은 그냥 일에 대한 동력이고 네. 내 어떤 내 예술인으로서의 자아 실현, 그냥 개인으로서의 어떤 꿈의 실현 이거에 대한 보상은 되게 막연해요. 그런 것 같습니다. 되게 그 거점으로부터 떨어진 지역일수록 상당히 막연합니다. 저도 가끔씩 네. 한 번씩 뭐 광주 MBC라든가 뭐 KBC라든가 지역 방송 보면 무슨 뭐 지역 예술인들 조명한다고 뭐 캠페인이나 뭐 이런 프로그램 한 번씩 하긴 하더라고요. 하긴 네. 하는데 아직은 뭐 나쁘진 않은데 네, 그래도 아직은 지역 예술인들은 저기 서울에 있는 예술인에 비하면 네, 조금 부족한 사실인 것 같아요. 사실이고 이제 음, 사실 그 공만대 네, 감독이랑 이제 네, 네, 인터뷰한 것도 봤거든요. 예, 이상을 예, 봤는데 공만대 감독도 그러더라고요. 막 여기 떠나서 막 서울로 가라 뭐 이런 얘기까지. 아, 예,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네. 그 예술인은 뿐만이 아니라 어느 누구나 다 적응하는 네. 동물이잖아요. 그렇죠. 그 판이 그 판에 가면 다 그 형태로 그에 맞는 역량을 갖출 나름의 어떤 기회를 한 번 또 한 번 이렇게 획득하다 보면 판을 읽어요. 그리고 그 판에서 준비된 사람이라고 하면 그에 맞는 뭔가를 드러냅니다. 그 이후엔 대중의 선택이겠죠. 네. 그래서 저는 제가 뭐 서울의 동료들하고도 공연을 해보고 여러 지역의 동료들의 뭐 일과 삶의 현장에 밀접하게도 늘 그렇죠. 다 봤지만 생각보다 또 다른 지역으로도 한 번씩 가겠네요. 공연. 그 어떤 역량에 있어서의 네. 큰 차이를 느끼지를 못해요. 다만 기회의 장이지. 태도가 조금의 차이는 있죠. 아. 그 어떤 태도라기보다 의지의 차이. 네. 예. 왜냐면 그 치열한 어떤 경쟁의 장에 서 네. 있으니까 일상이 치열한 것과 아. 예.
우리는 조금은 그 일상에서의 치열함은 좀 덜한 곳에 네. 그 정도의 차이. 그렇다 보니까 그게 일상에서 치열하고 하나의 경쟁력이라도 더 확보를 해야 되니 계속 우리가 아이템을 갖춰 나가듯이 아, 거기는 자기의 뭔가를 돈을 투자하든 시간을 투자해서라도 아이템을 갖춰 나가잖아요. 예.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지역은 조금은 아쉬운 게 이제 그냥 그런 게 조금 부족하다. 나의 뭔가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나의 조금 값어치를 이제 올리는 활동이 조금 더 약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오디션의 장이나 예. 누군가가 평가하는 심사를 하는 대상들이 지역의 예술인이나 혹은 뭐 수도권 예술인 뭐라 네. 해야 되나 그걸 바라봤을 때 그냥 그런 차이를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냉정하게 그 어느 지역이냐 출신 다 떼고 예. 뭐 어쩔 수 없는 언어가 있잖아요. 부산이든 저희든 네. 어디든 그걸 정말 떼고 온전히 평가를 한다라고 하면 다 서로 큰 차이가 없다. 아, 네. 알겠습니다. 뭐 네. 광주가 이제 뭐 문화수도라고 많이 홍보를 하는데 문화수도 예술의 거리도 나름대로 네. 만들고 하긴 한데 네. 그런 타이틀에 걸맞게 좀 네. 예술인들에 대한 뭐 지원이나 관심을 계속 줘야 되지 않을까. 제일 싫어하는 말 문화수도. 그렇죠. 네. 중에서 문화수도는 예. 진짜 싫어하는 나름대로 그래도 예. 그러니까 어떤 곳이 수도가 된다. 그러니까 문화와 예술을 문화수도가 참 가슴 아픈 이야기이긴 한데 그냥 나오는 대로 이야기를 하면 예. 저도 이제 제가 뭐 참 역사에도 많이 무지하고 문화예술 정책에도 많이 무지하지만 예. 문화예술이라는 것 자체가 그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네. 어떻게 다뤄져 왔는지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되게 그 힘든 시간을 많이 겪었잖아요. 대한민국 네. 사회가 네. 해방도 해야 되고 정말 힘든 산업화도 해야 되고 독재 민주화도 정권. 예. 이뤄내야 되고 하는 그 상황에서 의지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거기서 생과 사가 개인의 어떤 일상의 삶과 일이 진짜 사냐 죽냐의 싸움에서 지금처럼 음악 듣고 있고 릴스 보고 있고 할 수 있는 그게 안 되잖아요. 네. 이제 그 힘든 존재들을 이제 국가가 무엇으로 치유하고 돌보고 으쌰으쌰 할 수 있냐 하는 것들 중에 뭐 체육도 스포츠도 있었을 수 있지만 저는 문화예술도 있었다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차원에서 참 문화예술이 국민 문화 기본권으로서 예. 어떤 정부든 계속 그런 국민에게 당연히 국가가 이렇게 제공해줘야 할 요소로서 문화예술을 다뤄왔다 보니까 가치는 크죠. 그 문화예술이 가진 어떤 엄청난 내용적 가치는 상당히 이제 큰데 이제 그런 것을 문화예술을 한번 그렇게 맛봤다 보니까 모든 영역에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꾸미는 데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 수도, 뭐 꿀잼을 위한 뭐 문화 그러니까 예술의 거리, 뭐 문화 다 이런 게 다 들어가잖아요. 어느 네. 영역에다 뭐 예술 건축, 뭐 문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너무 꾸며주는 문화예술로만 전락해버렸다. 그러니까 문화예술이 가진 그 분명한 가치가 이렇게 좀 드러나고 해야 되는데 예. 그게 아쉽죠. 광주도 문화예술의 도시라고 하지만 예. 광주의 문화예술을 위해서 광주를 찾는 이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네. 들여다보면 되죠. 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한 200만 명 찾아온다라고 하는데 그나마 이제 그게 가장 많은 곳이긴 한데 예. 그렇다고 대한민국에서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라고 하는 이 문화 도시에 다른 해외 아티스트가 됐든 관광객이 됐든 찾아오나요? 제일 오지 않는 도시 중에 광역시 중에 뭐 밑에서 한 두세 번째 된다고 들었거든요. 문화예술로는 더더군다나 찾아오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문화의 수도일 수 있냐. 그리고 문화 수도면 문화로 이 수도가 돌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문화만으로도 예술만으로도. 근데 문화와 예술로 이 도시의 경제가 돌아갈 수 있나요? 절대 못 돌아가죠. 문화예술인들이 지금 그 광주의 문화예술인들이
한 달에 2021년 조사에 따르면 한 달에 37만 원을 벌면서 예술 활동을 해요. 이건 이제 본인이 실망. 아르바이트 하는 거 제외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온전히 내 직업인 예술 활동으로만 내가 뭔가를 했을 때의 평균값. 네. 근데 저도 사실은 그래요. 제가 예술 활동을 했을 때 활발하게 했을 때도 그걸 이제 나눠 보면 뭐 한 80여만 원 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보다 더 못 버는 존재도 있으니까 그게 평균 내다 보니 한 40여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얼추 생각해 보면 1년 내내 작업을 하는 게 아니니까 얼추 그 정도 돈이 나와요. 예. 근데 어떻게 이 도시를 문화예술의 도시라고 할 수 있나? 예. 전혀 문화예술의 풍요로움이 없는 도시죠. 제고해봐야 될 것 같아. 예. 그거 진단하지 않고 네. 또 다른 도시로 지금 넘어가는 거잖아요. 네, 예.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럼 일단 다시 돌아와가지고 네. 네. 또 당투님이 네, 같이 네. 그 질문이 개별질문에 또 있어요. 아 그랬어요? 예. 그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그런 내 인생에도 이게 전성기였다는 시절이 있었는지 전성기. 이게 좀 부담스럽지 예. 않아요?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네, 대신에 네. 얘기해 보세요.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네. 일단 그냥 삶의 모든 순간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네. 사는 게 저의 기본 마음이고요. 가장 감사하고 찬란하다고 느꼈던 그 순간들은 일단은 그 무대 위에 서 있었던 모든 순간. 네. 네, 제가 무대 위에 서 있었던 그 모든 순간. 네, 그게 제 삶의 가장 찬란한 순간들이다. 네, 무대 밖에서 제가 개인 장도국, 예술인 장도국을 넘어서 어떠한 일을 했고 그래도 그 일을 어느 누군가가 얼만큼 좋아해 주시는 것을 다 떠나서 사랑을 받았든 못 받았든 관객이 몇 명이 받든 무대 위에 배우로서 서 있었던 그 모든 순간이 가장 찬란한 순간이었어요. 또 이제 무대에서 지나면 또 그때가 또 행복한 순간이 되겠네요. 그렇죠. 가장 행복했고. 그리고 이제 무대 바깥에서 이런 활동을 했을 때 또 처음에는 정말 혼자서 뭔가 소리치고 제발 도와달라고 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고 했다라고 하면 시간이 갈수록 그거를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 생기고 되게 무겁게 짊어지고 있었던 짐도 같이 나눠주시고 그런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생각도 많이 모아주신 그 사람들하고 보냈던 시간? 네. 그것도 마치 한편의 작품이었다 생각하거든요. 네. 왜냐면 오히려 무대 안에서보다 더 세상과 어떤 인간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치열하게 했던 시간이에요. 제가 무대에서 한 10여 년 동안 작품을 했을 때보다 무대 밖에서 지금 5년 동안 이런 어떤 문제 해결하는 과정에 놓여 있었던 시간이 되게 웃기지만 배우로서의 역량을 네. 제가 감히 제가 그 10년 동안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배우로서의 장도국을 오히려 성장시켰다. 무대에 서지 않았지만 맞아요. 그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마음, 생각, 태도, 어떤 손짓 하나, 눈빛 하나까지도 신경을 쓰고 그 무책임한 그 여러 존재들이 하지 않는 책임을 우리가 많이 대신 했어야 됐거든요. 때로는 뭐 글에도 썼지만 기자가 돼야 됐고 때로는 탐정도 돼야 됐고 때로는 진짜 수사도 마치 수사도 해야 되고 독립투사도 돼야 되고 그렇죠. 여러 그 모습을 띈 그 인물의 분야에서 일상을 살아야 됐고 그 안에서 어떤 그 피해를 목격한 사람으로서 혹은 피해 당사자로서의 또 나의 모습들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하면서 진짜 한 편의 작품을 만드는 과정. 네. 무대에서는 어느 인물을 만나도 어느 좋은 작품을 만나도 한 달 연습, 네. 한두 달 연습하고
길어야 한 달 무대에 서면 네. 그 세계가 끝나요. 그렇죠. 다시 다가갈 수도 없어요. 네. 왜냐면 동료들도 없고 같이 할 사람이 없는데 모노드라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무대 바깥의 세계가 저한테는 상당히 흥미로운 거예요. 아, 내가 무대에서 그렇게 갈증을 느꼈던 인물에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이 너무 무궁무진하게 주어졌고 작품이 끝이 없는 거예요. 막이 이어지는 거죠. 내가 포기하지 않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으면 이 막을 설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광주 시립극단의 부조리 문제를 공론화한 게 1막이었다면 네. 그 2막은 그렇다면 대안이 무엇인가, 대안을 고민하는 시간. 그럼 3막은 정말 그 대안을 만들기 위해 제도를 만들어내는 거. 예.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만 포기하지 않으면 작품이 계속 이어지고, 그리고 늘 연극을 할 때는 캐스팅 된 사람들만 그 무대에 설 수 있어요. 그렇죠. 관객도 참여할 수 없어요. 네. 근데 이 작품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1막에 등장하지 않아도 돼. 근데 내가 2막에서 이들의 활동에 공감이 되면 내가 2막의 배우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저 어떤 시민 한 사람이, 저 어떤 예술인 동료 한 명이, 저 누군가가 이들의 어떤 작품에 동의가 되고 우리 문제의식에 동의가 되면 자기 역할을 가져서 이 무대에 되게 주체적으로 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들에게도 대사를 부여하고 이들에게도 시간을 주면은 되게 풍부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진짜 한 편의 다큐멘터리를 하듯이 그게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력의 단절의 시간이 되게 길었지만 한 5년 정도의 경력 단절이 있었지만 그래도 1년에 한 편 정도의 연극 혹은 뭐 영화 등에 출연을 했어요. 이제 그랬을 때 물론 기능적으로 배우가 이제 뭐 말만으로 연기하는 게 아니니까 뭐 여러 신체적으로나 여러 기능적으로는 제가 뭔가를 더해 가지는 못했어도 어떤 내적인 힘? 네, 그 인물을 보여줄 수 있는 이제 그런 힘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시기에 되게 단절이 되어 있긴 했지만 그 시기에 했던 뭐 연극 전태일이랄지 뭐 출연했던 영화랄지 또 이번에 마지막으로 정말 도전하듯이 무대에 섰던 또 광주 시립극단의 작품이랄지 이때의 배우로서의 저의 에너지가 뭐 그 전에도 제가 열심히 했지만 네, 그에 못지않게 많은 분들이 감사하게도 좋게 평가해 주시고 봐주시고 해주셨던 것 같아요.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무대에 오는 네. 무대에 있는 순간. 네.